안녕하세요. 봄테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새 너무 바빠서 작업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인 만큼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13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했잖아요. 아직 그림이나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림을 뚝딱뚝딱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영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영감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신비한 무언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봐. 처음에는 이런 조언이 너무 뻔하고 상투적으로 들렸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이 평범해 보이는 조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사진 작가들 중에는 오직 인물만 찍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의 행인들, 연인들, 가족들, 그들의 카메라에는 항상 사람이 담겨 있죠. 또 어떤 화가는 평생 금붕어만 그리기도 해요. 색색의 비늘, 우아한 지느러미, 둥근 눈, 그들의 캔버스에는 항상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어요. 제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주로 캐릭터를 그리는데 특히 동물과 자연물을 많이 다뤄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숲속의 동물들, 계절의 변화를 담은 풍경, 이런 소재들이 제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소재들의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창작자가 가장 사랑하고 많이 접하는 것들이에요. 인물 사진 작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에 깊은 관심이 있겠죠. 금붕어를 그리는 화가는 아마도 물고기의 우아한 움직임에 매료되었을 거예요. 제 경우엔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10년 넘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고양이와 놀아주고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 캐릭터들은 대부분 고양이나 동물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바로 관찰과 기록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보고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되고 더 많은 면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모티콘 캐릭터를 구상할 때 고양이를 소재로 정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삼각형 모양의 귀와 통통한 몸만 따라하는 정도였지만 특유의 유연한 움직임과 애교스러운 몸짓,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표정, 실제로 고양이를 관찰했을 때 알게 되는 매력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 고양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이모티콘 캐릭터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더 즐거움을 느끼고 공감을 하는 것도 발견했어요. 제가 느낀 애정과 사랑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수준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재들은 마음의 정원에 심은 씨앗 같은 거예요. 그걸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면 그 기록들이 거름이 되어 아이디어라는 예쁜 꽃으로 피어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언젠가 다른 일러스트레이터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을 안 그려요? 이 질문을 살면서 몇 번 받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분들은 다들 사람을 주제로 몇십 년간 그림을 그려온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주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는 게 신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사람을 거의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동물과 자연에 더 호기심이 많다는 걸요. 그래서 제 그림에는 자연스럽게 동물과 자연물이 자주 등장하는 거였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와
좋아하는 대상이 모두 다르고 그 차이가 바로 우리 작품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다들 다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은 부분에서 번뜩이는 영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영감을 위해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난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전시회도 자주 못 가는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진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다른 유명한 작가들을 관찰해 보니까 여행지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여행에서 생긴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 활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좋은 생각이 나는 줄 알고 1년에 4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월급을 탈탈 다 써버린 적도 있어요. 좋은 추억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작업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여행은 휴식일 뿐 영감을 주는 소재는 아니었어요. 전시회를 많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의 좋은 작품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전시회를 보는지 막연한 상태로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그냥 기분 전환이 될 뿐 내게 밑거름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알게 된 점이 있었죠. 비싼 여행이나 유명한 전시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았습니다. 여행이나 전시회 같은 건 그걸 발견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던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일에 슬픔을 느끼는지 알아가는 거죠. 이런 자기 관찰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독특하고 멋진 작업으로 이어지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해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뭇잎의 색깔, 아침 안개 속에서 보이는 풍경, 길가에 핀 작은 꽃들. 이런 일상적인 관찰들이 모여서 제 작품의 배경이 되고 색감의 영감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볼 때의 제 기분이 어떤지, 연상되는 추억이나 생각들을 곰곰이 되새겨봐요. 그리고 한번 떠오른 주제는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죠. 또 다른 예로 저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짧게 글로 적어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TV를 보다가도 웃긴 표현이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소재들을 발견하면 아, 이거 나중에 써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다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짧은 메모를 보면서 새로운 자료를 찾고 더 곰곰이 생각해서 발전시켜 나가죠. 이렇게 모은 감정들이 나중에 제 캐릭터의 표정이나 포즈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들이 우리만의 독특한 영감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에 관심 있고 무엇이 좋은지 알아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좋은 작품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동물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된 후로는 다른 작가들의 동물 캐릭터를 볼 때도 그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생동감이 느껴지는지, 어떤 표현이 독특한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제 캐릭터인 머송이를 그리면서부터는 귀여운 동물 사진도 잔뜩 수집해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동물을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감정의 변화까지 느끼게 되는지 더 민감하게 캐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 동물 그림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그 분야의 작품을 보는 눈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보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것을 깊이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창작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기록해서 뭐하나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믿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섬세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작품 속에 그동안의 관찰과 기록들이 녹아들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걸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게 바로 창작의 즐거움이자 성장의 비결이에요. 다음에 더 도움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영감들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봄테일이었습니다.